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옵니다. 10시 대심판정인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파면되거나 직무복귀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이미 그 예상을 거의 100%에 가깝게 직무복귀. 다만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제가 본 입장은 각하다. 왜? 의결 정족수가 151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200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건 저의 예상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이 당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언론 보도, 저의 입장도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는 참고가 되겠지만 언론 보도도 상당히 참고가 되겠죠.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뒤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나온 뒤라도 어느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예상을 했느냐, 합리적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사법 판단. 물론 헌재는 일반 법원과 다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걸 꼭 판단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첫 번째 판단이다 하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27일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에 이제 국회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으로부터죠. 탄핵 소추를 받았는데, 사유는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 묵인한 혐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혐의,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한 것,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것,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회피한 것, 이런 거 등등인데, 한 2개 내지 2.5개 정도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이고, 그렇지 않은 3개, 2.5개 내지 3개 정도가 국무총리 때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거는 학자들의 거의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다, 151명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 거죠. 그에 대한 판단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나와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이겠죠.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네이버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선고라고 흔히 얘기하니까 선고 이렇게 딱 쳐서 위에서부터 한 10여 개 정도의 언론 보도, 방송, 신문, 주로 이런 데죠. 통신, 언론 보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그랬더니 아마 살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만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와의 보도 태도와는 좀 다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점이 우세하다,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한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걸 인용해서라도 보도를 하고, 또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당일 아침이라 그런지,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다 봤던 내용을 종합한 정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가 오늘 아침 보도에는 빠졌다. 또 6인에 못 미치면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또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가 된데, 이때는 이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의결 정족수 문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인데, 근데 151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부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는 과정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럼 각하. 그러면은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자나 또는 회사 나름대로의 판단, 이거는 오늘 아침 보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기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얘기를 해놓으면 한 서너 시간 뒤에 그게 곧바로 확인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돼서 과거에도 보면 어떤 예상이 임박하면요, 그 예상에 대해서는 당일날 또는 몇 시간 뒤에 밝혀진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중립적으로 씁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요. 아마 그런 언론계의 풍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한 2, 3일 전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으면 아마 확연히 갈렸을 겁니다. 그 기각이 유력하다, 각하가 유력하다, 또는 인용이 유력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각자 전망하는 기사를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거 각하된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엊그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당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쓴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제 예상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중에 또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결과가 각하로 나올 경우에는 그 예고편이 될 수가 없죠. 본안 판단을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고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기각이나 뭐 이런 거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고편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물론 인상적으로는 예고편이 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뭐 언젠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정의 2인자에 대한 이 비상계엄 관련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철회한 사람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성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우연적이냐 아니냐는 걸 판단하지 않아도, 본안 판단을 안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비상계엄이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간에 묵인 동조하지 않았다 하는 게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고 하는 것이 설령 뭐 우연적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더라도 그걸 얘기 안 하고서,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에 동조 또는 묵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연적이 아니다, 비상계엄의 우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비상계엄이 우연이 아니다, 본안 판단을 했다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거는 자동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연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반대했는데. 그래서 예고편이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우연이다 아니다는 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탄핵 심판 그 결정문에 아마 싣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안 담아도 충분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예단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다라고 하는 그
언론의 보도는 인상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의 당일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니 어떻더라 하는 거죠. 제 입장은, 제 예상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몇 시간 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한 이후, 그건 이제 이따 제가 그 결론이 나온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관한 여야의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